좋아요, 구독! 네, 대표님 먼저 시장 상황을 먼저 짚어봐야겠습니다. 시장 어제에서 오늘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또 네카오의 하락세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도 지금 3% 후반대 하락률을 기록 중이고요. 카카오의 경우에도 지금 살펴보면 2% 후반대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서비스를 두고는 양사가 좀 온도차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고 앞서서 뭐 빅테크 기업들 미국에서는 호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양사 역시도 지금 다음 달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이버는 3일 그리고 카카오는 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금 실적은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일단 뭐 전일 그러니까 최근 이제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뭐 구글이나 이제 메타와 같은 그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3분기 실적들이 시장 예상치를 이제 상회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런 이제 미국 관련된 기업들은 미국 경기 상황이 여전히 이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광고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의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광고 수익이었기 때문에 광고 수익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과연 국내 기업도 이제 좋아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양사의 이제 3분기 실적은 나쁘진 않을 걸로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출 같은 경우 2조 4,600억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작년 대비 한 20% 정도 증가한 그런 모습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676억으로 11%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분기 매출이 2조 2,300억 정도로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20%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07억으로 한 13% 정도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가장 이제 양사 간에 좀 차이가 나는 게 아마 광고 매출 분야의 증가세가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가 양사의 실적이 좀 차이가 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경기가 그닥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광고 매출이 뭐 미국 기업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최대 지금 이슈는 이제 A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AI를 어떻게 기존 서비스에 접목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카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이퍼클로버 X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일단 뭐 시장 반응은 좀 미적지근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시장에 별로 반영이 못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 AI를 뭐 준비 중에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 발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제 이런 AI와 관련돼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좀 경쟁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도 최근에 주가를 좀 약세로 만든 주요 원인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뭐 두 기업 모두 양호한 실적은 기록하겠지만 광고 매출 부분에서 온도차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두 기업 모두 AI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먼저 네이버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퍼 클로바 X를 출시했는데 앞서서 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응은 미적지근합니다. 그런데 또 다음 달에 클로바 노트를 정식 출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3년 동안 베타 버전을 출시된 이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유료화 서비스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 네이버는 주가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일단 뭐 주가가 일단 하방을 갖는다라는 거지 뭐 그렇다고 바로 반등을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 이제 하이퍼 글로벌 X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베타 버전이 이제 공개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걸 사용을 해보면 뭐 구글이나 이런 쪽보다는 좀 구글이나 뭐 MS 쪽보다는 한글화 버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확실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뭐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뭐 글로벌적으로 찾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국내적인 부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구력은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일단 AI 서비스라는 게뭐 좋다라고 뭐 얘기는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분야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내 이제 AI 그러니까 규모가 얼마만큼 커질까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조금 미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글로벌 이제 기업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MS나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AI 서비스를 국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과의 경쟁에서 얼마만큼 살아남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인 대결보다 아마 틈새 시장적인 그런 이제 쪽으로 아마 좀 더 집중화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러다 보면 뭐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구글이나 MS나 구글에서 뭐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와 있던 게 AI를 통해서 매출은 상당 부분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그만큼 증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에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물론 그러니까 AI를 만드는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상당 부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당장에 영업이익이 개선된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뭐 다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시장 파이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네이버가 뭐 사용하게 될 AI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가 될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출시가 된 이후에도 살펴봐야 될 부분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도 경쟁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만큼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네이버입니다. 그런데 카카오의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최근에는 사법 리스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 GPT의 진행 상황도 좀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예전에 그 임원진들이 밝히기로는 10월 말 이후 연말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월이니까 네. 아직 2달이 남기는 했지만 네. 아직까지 진행되는 상황이 크게 없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있는데 또 주가마저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네. 호재를 찾기 힘드니까 원래는 국민주였다가 이제는 배신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봐야 할까요? 일단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모든 걸 지금 잡아먹고 있는 거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 GPT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뭐 사법 리스크가 모든 거가 이제 우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돼서는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아마 향후에 이제 카카오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나쁘게 만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로는 뭐 일단 뭐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행위로 인해서 지금 뭐 투자 총괄 대표가 지금 구속되는 수준에서 지금 돼 있는데 과연 이제 김범수 창업자도 관련 혐의로 인해서 지금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기업 이미지에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뭐 금감원장은 여기에 덧붙여서 뭐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 제재 여부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법인이 이제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뭐 일단 뭐 개인이 받는 그 제재 범위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뭐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계열사 중에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요건을 보면 은행이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만약 관련된 법인이 이런 이제 법적인 이제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대주주 요건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의 지분 중에서 10%가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가 뭐 여러 가지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넷 뱅킹을 통한 시대 확장이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향후에 만약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주요 사업부의 부진도 좀 계속 조금은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고 사업의 매출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 또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 진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늦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지금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열사 가운데서 지금 뭐 엔터 관련된 회사들의 실적이 특히 이제 카카오 엔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커져 있는 거고요. 특히 SM을 인수하면서 과도한 이제 차익 관련된 부분도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일단 좀 관망한 자세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의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러니까 파급이 어느 정도까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 기보유하고 계셨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투자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 투자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이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모두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소식을 아마 전에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 만큼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게임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도 사실 좀 부진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종목 네오위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피노키오를 잔혹극 형태로 좀 각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북미 영화 업계로부터 좀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IP 확장을 기대해보고 이 부분이 기업 체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네오이주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피해 거짓이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하방을 이제 찍고 조금 이제 반등하는 그런 이제 기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피해 거짓이 뭐 출시 한 달 만에 이제 글로벌 이제 100만 장을 이제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당히 이제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북미나 유럽, 일본 같은 해외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한 90%를 지금 넘게 차지할 만큼 해외에서 좀 반응이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국내 대부분의 게임이 이제 모바일 게임이나 이제 PC 게임이었다라는 거에 비해서 이 게임은 이제 콘솔까지, 그러니까 보통 콘솔이다라고 하게 되면 PS5나 아니면 닌텐도 같은 이제 그런 게임 기기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북미나 이제 유럽 일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콘솔 게임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콘솔 게임의 유저들이 사용을 많이 한다 하면서 최근에 이제 판매량도 같이 좋아진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 평가를 보면 5.0점 만점에 지금 4.8점을 기록할 만큼 상당히 높은 이제 그런 이제 평점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피해 거짓이라는 게 이제 소울 라이크 게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소울 라이크 게임은 이제 다크 세계관, 그러니까 피노키오는 이제 잔혹극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제 다크 세계관에다가 어떤 이제 몬스터가 거기에 이제 몬스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몬스터를 이제 제압하는 그런 이제 과정의 이제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높은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게임을 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게임을 격파할 갈 때마다 이제 유저 입장,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짜릿짜릿한 감이 좀 있다라고 하면서 네. 좀 몰입감이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콘솔 유저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일정 부분은 아마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콘솔 게임에서 이제 좀 흥행을 겪다 보니까 영화 업체들도 조금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이제 메이저 영화사에서 지금 게임 IP에 대해서 게임 IP를 활용한 이제 영화화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최근에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존에 이렇게 이제 게임이 이제 영화를 이제 바뀐 게 레이전트 이블이나 뭐 아니면 언차이드, 뭐 던전 앤 드래곤 같은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그런 게임이 영화를 하면서 성공을 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그렇지만 이제 기업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맞지 않을까. 게임 업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제 바닥이냐라는 부분이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피해 거짓이 반영이 되는 4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일단은 조금 이제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아직은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